오시는 길이 많이 불편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을 예정을 드리는데요. 그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당대표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일어나셔서 갖고 계신 현수막을 가슴 앞에 들고 필승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장하신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이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문표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더욱더 힘내시라는 의미로 자유한국당의 마음을 담아서 여론장장 유명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와 세종시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둡고 캄캄했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밝은 세상과 희망찬 미래만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당원 동지 여러분, 상실감도 많았고 허망한 느낌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상실감과 허망한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맞았습니다. 무술연세에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충청권의 도약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 두고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정치 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것은 북핵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북의 위장 평화 공세에 말려서 지금 하고 있는 남북회담이 북핵의 완성을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회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J 노무현 정권 때 수십억 달러가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핵 개발을 했고 이제 와서 핵의 완성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체제 보장용이라면 핵 개발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개발했다는 것은 체제 보장용이 아니라 적과 통일론입니다. 6.25 때 한 달 만에 한반도 전역을 점령을 해봤던 경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적과 통일에 실패했던 것은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의 참전이었습니다. 적과 통일을 시도할 때 미국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직접 인질로 하는 ICBM까지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워싱턴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도 과연 6.25 때처럼 미국이 참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북핵 개발의 목적은 적화 통일용입니다. 이 정부는 애써서 DJ 노무현 정부 이래로 체제 보장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번 미국에 우리 북핵 사절단이 갔을 때 미국 조야는 체제 보장용이 아니라 적과 통일론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남북 대화가 북의 핵의 완성을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대화가 된다면 이 정권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한다고 오늘 아침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회 진보 좌파들이 주동이 된 헌법자문위원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나라의 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있어요. 신문을 장악하고 있어요. 포탈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론조사기관을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선전선동 매체들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기로 국민들을 현혹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뽑는 그런 선거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제도 그렇습니다.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었어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푼돈 몇 푼 쥐어주고 그걸 청년정책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길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기업은 옥죄고 강성 기종노조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정교조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좌파들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도 한 줌도 안 되는 자신들의 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역사상 최악의 지금 상태에 와 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취업할 자리가 없어요. 사상 최악이라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방금 우리 협약을 맺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700만이 이젠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국가 재정을 5년간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면 이 정부 끝나기 전에 재정 파탄 상태가 오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베스 정권이 집권을 하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체제를 바꾸고
막대한 석유 판매 대금으로 국민들에게 무상정책을 썼습니다. 의료도 무상, 학교도 무상, 돈도 무상으로 주고 그렇게 줘가지고 석유값이 50달러로 폭락을 하자 나라가 그들이 나버렸어요. 무상에 젖은 국민들이 일할 생각은 안 합니다. 나라 전체가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 노조 때문에 그리스에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관광과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그리스가 원상태로 회복하려면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라를 베네수엘라 방식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리스 방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린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일할 공무원 자리를 4사람으로 늘려놨어요. 자기들끼리 세금 나눠 먹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만두게 되면 퇴직을 하면 죽을 때까지 95%의 연금을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어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요. 서류상으로는 100세 넘는 인구가 그리스의 유럽에 제일 많습니다. 죽어도 연금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사회주의 체제, 배급 체제로 가다 보니까 자유경제 권리는 사라지고 가진 것 나눠 먹는 그런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경제정책이 바로 사회주의 배급 정책이에요. 나라의 재정은 어떻게 되든가 상관없이 국가 재정이 고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배급 체제를 끌고 가겠다는 것. 대구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아시아에 큰 2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으로 집권을 해서 선거로 이제 집권을 했죠. 국가체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 체제로 끌고 갔고 버마의 내윈이 군사혁명을 해서 국가를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버마의 국민소득이 700달러였어요. 아시아의 최대 부자의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62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났습니다. 지도자의 체제 선택의 결과가 70년 후에 대한민국은 소득 3만 불에 육박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버마는 국민소득이 960달러 정도입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어느 체제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70년 후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미얀마 특사로 갔을 때
미얀마 지도자들한테 그 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년대 초에 당신들 나라가 아시아 최대의 부국이었고 우린 세계의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런데 국가 체제를 지도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 미얀마가 민주화되어야 되고 개방 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끌고 가려고 하는 체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에 개입하고 국가가 민간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국가는 민간이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로 만족을 해야지 국가가 모든 것을 하겠다. 세금을 끌고 모아서 나눠주겠다. 그런 정책은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정책. 지금 이 정부가 나가는 방향이 5, 60년 전에 국가 통제 방식의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체제 선택의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맞죠? 이 정부 이대로 두면 우리 청년 일자리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은 명확하합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베트남에 삼성전자가 만든 일자리가 16만 개입니다. 거기에 협력업체 일자리까지 합치면 30만 개.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70만 개입니다. 지금 대강 통계 수치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해외 나가서 만든 일자리가 300만 개가 넘습니다. 기업이 해외로 탈출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강성 기종 노조한테 시달리느니 정부의 기업 옥죄기에 시달리느니 해외 나가서 사업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베트남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손기술도 좋고 노동 생산성이 한국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임금은 9분의 1에서 10분의 1입니다. 뭐 하려고 이 나라에서 기업하겠어요? 걸핏하면 1억 넘는 연봉을 받는 기종노조들이 매년 파업하는 나라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 매년 자기들 허락 없으면 라인도 바꾸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내가 갔다 왔어요. 일본의 젊은이들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100% 취업이라고 해요. 일본 경제가 20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베 정권의 청년 지지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들 잘 살게 해주고 일자리 많아지고 자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니까 우리는 아베를 싫어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영웅이에요. 영웅. 이런 식의 나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나라가 5년간 온전하게 뱉어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권을 잡아서 잘못 운영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고 지난 1년간 암흑의 터널 속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이 국민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한데 뭉쳐서 나라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한다면 우리 충남 세종시를 휩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요즘 모든 매체가 장악이 됐고 심지어 여론조사까지 장악이 됐습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70%, 72%라고 늘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화를 2,400통을 했는데 24,000통을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고 통화가 연결된 게 한 5,300통이 통화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이러니까 전화를 탁 끊어버린 게 4,300통이에요. 그럼 1,003통의 통화를 했어요. 이게 8월 22일, 23일 날 지난번에 여론조사한 겁니다. 1,003통의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문재인이 찍었다는 사람이 52%인가 그래요. 그 민주당 지지한다는 사람이 한 70% 돼요. 근데 그 사람하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70%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만 상대로 우리도 한 70% 홍준표 지지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나도 7, 80% 자신 있어요. 지난번 우리 당대표 선거할 때 우리 책임당원이 74%가 내 지지했으니까 지금은 지지율 더 올랐겠죠? 그런 여론조사를 내가지고 방송, 신문, 포털에 매주 발표하는 게 그게 관제 여론조사지 그게 국민 상대 여론조사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매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매일 하고 있어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현명하다고 봅니다. 절대 한 곳으로 힘을 몰아주지 않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많고 6개월이라면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5번도 더 나옵니다. 지금 관제 여론조사 가지고 민주당이 석권하겠다. 그거는 어린애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2달 후에 무슨 일이 터질 것이고 석 달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고 6개월 후에 선거 때는 어떤 일이 생길지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판단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1년 동안 밑바닥을 헤매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충남지사뿐만 아니라 충청 세종특별시장 그리고 충청남도 전부에 석권을 하도록 우리 한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신년사로 함께해 주신 우리 홍준표 대표님 연호로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필승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홍준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대표님을 모시고
대구 경북을 갔었는데 거기는 솔직히 토양이 좀 모일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충남 세종 모인 거 보니까 거기 배는 모였어요. 참 대단합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우리 모두 가슴으로 새기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지방선거에서 잘못되면은 우리 국민은 한국당을 2번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우린 패했고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은 한국당은 대한민국에서의 존재 가치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대표께서 아까 모두에 담아서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와 세종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재하게 조직을 활성화해서 정책을 현실화해서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은 한국당은 살아날 것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못 한다면은 나는 충남과 세종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요 허리인 이곳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주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주 내려오셔서 우리 충남도민과 세종도민, 충청도를 잘 아우려 주시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우리 고향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우군은 거의 사라져 갔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황야에 홀로 서 있는 우리 한국당 같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막무가내인 문재인 정부의 저와 같은 것을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우리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우리 내부적인 전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처 당직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내보낼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처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같은 형제와 같이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은 동고동락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또 밑바닥에 삶을 같이 살았던 그 형제들을 우리가 당을 떠나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옛날 방식 집권당 때 있었던 그 인원과 그 사고를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무감사를 통해서 핸드폰만 갖고 다니는 당협위원장이나 명함만 갖고 다니는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그 지역의 시장, 군수, 도지사를 당선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자그마치 74명의 당협위원장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문재인 정부 밥상 차려주는 한국당밖에 전 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님의 영도 아래 우리는 독한 마음을 먹고 우리 피를 나눈 것 같이 가까웠던 동지들을 사무처 그리고 지구당 당협위원장 74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생활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직능위원회를 다시 부활해서 253개 지구당의 지혜를 두고 한 위원회가 300명의 회원을 두고 총체적으로 단합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문재인 정부의 저 아나무인식의 정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와 같은 등식의 정책은 저희 당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선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우린 개발할 것입니다. 시와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정책을 도에 올려주시면은 그걸 한번 점검하고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이건 확실히 필요하다 하면은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당직자가 그 공약을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공약을 만들어내면은 중앙당에서 담보하고 그 공약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동원을 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약이 지켜지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약을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조와 혁신을 스스로 해내고,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록과 명함용으로 이 문재인 정부를 타파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체부심에 오늘 우리 현실을 우리 스스로 다 인식을 하시고 행동만이 남았다, 이렇게 각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붙이면은, 문재인 정부를 이번 6월 달에 선거에서 격파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아까 있습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선두에서 좌우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보면 보는 대로 직설적으로 행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대한민국은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북한을 주적이라는 소리를 안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큰 의심을 갖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뭐라기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1번 타로 여러분들은 공격을 해야 됩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우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린 30%는 먹고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충청도는 제가 많이 와도 꼭 이야기 끝나고 한 10분 있어야 박수 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때 경상도 오고 대구 갔는데 그냥 말이 터지기 무섭게 그냥 박수를 치는데 여기는 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정진석 대표 목소리 하나만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사드 문제입니다. 자기 대통령 나오기 전에도 사드를 반대했고 대통령 되고도 반대했는데 한국당이 앞장을 서고 국민이 지지를 해서 78%로 사드 없앤다는 걸, 사드 부활을 시킨 게 한국당이에요, 여러분. 요 두 가지만 가져도 우린 50%를 먹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원전입니다. 우리가 65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원전 갖고 그 기술로 우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왜 원전을 없애려고 하느냐. 이것도 한국당이 전면에 서서 서명받고 전국을 누비고 그리고 국민이 뒷받침을 해줘서 이 원전도 부활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갖고 여러분들이 눈치 보지 말고, 이 충청도는 눈치 보다가 다 끝나버리거든. 따라다니다가 보면 그러면 자기는 이미 낙오된 거예요. 그러고 불만하면 뭐합니까? 우리 충청도도 속된 표현이라면 머리를 좀 합시다. 머리. 따라다니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래서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소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 잘 모자이크해서 한번 들어붙으면은 저 문재인 정부는 우리 충청도 세종에서 허리를 분질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대에 앞에 계셔서 민망합니다만 당대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홍준표 대표만큼 확실한 논리와 행동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수를 치려면 좀 제대로 쳐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옳은 얘기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가깝게 최근에 모셔보니까 점심을 대표 정도 되면은 잘 먹을 것 같으면은 한 달에 3분의 2는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그리고 항상 대표실에 가면은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경제 서적과 경제인들을 모셔서 항상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계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에 가야 할 방향을 이미 이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를 우리는 지난번 정당대회에서 73.6%로 한국 정당사 여야에서 73.6% 받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들어 놓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또 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 책임은 나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남과 세종에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충청남도와 세종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난날의 추억과 정담도 나누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숙지를 했고 이제는 행동하는 것만 남은 우리 충남 그리고 세종 함께 죽기 살기로 이것만은 눈치 보지 말고 분명한 우리의 추적은 문재인 정부고 북한입니다. 확실하게 이번 지방선거 승리해서 뺏긴 정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우리 충청도와 세종이 꼭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지금 일선에 있지도 않는데 와서 덕담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당에서 제일 원로라고 해가지고 이런 대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39살에 국회 처음 등원했는데 올해가 꼭 30년 되는 해입니다. 마음은 아직도 청년이지만 이 시간이 참 무섭게 흘러서 오늘 이렇게 우리 당의 원로를 대표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나라 걱정을 하시는 소리를 듣고 저도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이 문재인 정권이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 하시고 계시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 기반 위에서 기적처럼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를 통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린 그런 나라입니다. 그 중심에 항상 보수 우파의 대표 정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시련과 좌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두가 저희들의 책임이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의 큰 책임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 미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허물어져가는 이 대한민국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미래를 향해서 다시 결집하고 혁신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올 이제 5달 꼭 남은 것 같아요. 6월 지방선거가 그 첫 시험대입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가 지금 힘들게 혁신을 통해서 보수 우파의 새로운 결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의 가치를 새롭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도 우리 성일종 위원장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이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 승리에 원동력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 또 성일종 우리 충남도당 위원장, 또 우리 세종시당 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좀 미리 몰라가지고 유 위원장님, 이 지도부에게 당원 동지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민심은 바다와 똑같습니다. 바다의 거친 변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 이런저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대가 허물어지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의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들 세상처럼 생각하고 지방선거 다 휩쓴다고 오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셨던 김영삼 문민정부, 그때 제가 처음 민선 선거할 때 경기도지사 나가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그때는 신한국당이었어요. 그 기세로 볼 때 지방선거 다 휩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오묘하게 견제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어요. 수도권에서 서울시장 빼앗겼습니다. 충청도 다 빼앗겼어요. 강원도, 제주도, 영남에서만 이기고 다 뺏겼습니다. 김대중 정권 집권 때에도 지방선거 거의 전멸했습니다. 호남 빼고는 제 기억으로 한 군데도 당선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수도권조차 서울, 경기, 인천 다 졌습니다. 참패했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건강한 대한민국을 살릴 문재인 정권과 맹수처럼 싸울 야당 우리 자유한국당의 손을 들어주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권 잡자마자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홍문표 총장님도 말씀하신 탈원전 정책입니다. 지금 멀쩡하게 짓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지금 그 1조 원 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이걸 다 허물어 버리겠다고 나왔어요. 그래 덮어놓고 하려면은 자기들 좀 부담이 됐는지 무슨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근사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걸 다 허물어 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500명인가 몇 명인가 나이별로 남녀별로 뭐 전부 다 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저는 정말 그때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를 갖춰가지고 자기들 결정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나마나 그 결론은 다 부숴버리는 걸로 결론이 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도를 보니까 그 공론화위원회 20대, 30대 구성원들이 그 세대별로 다 균형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론조사하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75%가 원전 다 철거해야 된다.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인가 얼마인가 토론도 하고 이리저리 정부가 이제 소통이 되고 한 결과 마지막에 20대, 30대가 75%가 반대를 해가지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이 정권 제일 지지층이 20대, 30대 청년들 아닙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도 이렇게 진실과 정의 앞에서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5달 남았는데 우리 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맹렬하게 국민을 위해 싸우면 반드시 국민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바다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위대한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나라를 허물고 있는 저 정권에 대해서 맹수처럼 싸울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려고 뜻을 세우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 당에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풀덩어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조만간 아마 예비후보 등록도 하고 할 텐데 풀덩어리가 돼가지고 국민들 마음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장 국민의 마음을 많이 붙잡은 그런 분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이 되면 하나로 단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결만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면 2년 후에 총선거에서 반드시 일당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허무는 일도 못하게 될 것이고 다음 정권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그리고 아까 홍준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회담 저도 정말 기가 막힌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위장 평화 공세 장만 깔아주고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제 진정한 대한민국의 깃발 아래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정당도 우리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한 덩어리로 뭉쳐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그런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허리가 좀 어제부터 아파왔습니다. 잘 인사하기가 아주 불편한데 왜 아픈가 하고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충남도 땅이라고는 너무 무거운 중책을 맡다가 보니까 허리가 과부하 걸렸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충남도당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충남도당이 우리 당원들, 도민들 잘 섬기는
그러한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당의 직원들이 3분밖에 없어요. 사실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 그래도 저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당에서 우리 많은 당원 여러분들에게 신년 인사를 지금 전화를 다 1대1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도당이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근데 이것도 봤더니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듯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고향인 서산에 오신다 그러면 서산에 있는 책임당원들한테 다 전화를 드리고 지구당 위원장, 시의원, 도의원 다 나오시게 해서 우리 도가 우리 당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투영되고 국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살아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도당에 가봤더니 회의실이 굉장히 커요. 좋습니다. 이거 제대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커피숍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멀리 저 서천, 논산, 우리 태안, 서산, 당진 이쪽에서 오시는 모든 당원님들, 천안, 아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커피 드시려면 저희 당에 와서 드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걱정하시고 충남 도당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제 개인 돈으로 커피는 사놓겠습니다. 우리 도당 확 열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와서 나라 걱정하는 공론의 장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바꾸겠습니다. 지방선거 나가면 제가 15개 시군 다 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도의원님들 다 찾아서 지역의 원로들 다 인사하고 우리 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쓰는데 이용사 협회에서부터 모든 분들이 다 이게 저희가 제일 많이 이익단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지사, 시장군수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다 전화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장서서 뛸 테니까 여러분 뒤에서 미실 수 있죠?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뒤집어야 나라를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힘들 때 우리가 던지지 아니하면 누구 보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나라가 왜 위중하고 이 나라의 국격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중국 갔어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갔는데 중국에서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때가 아니라고. 조급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갔었을 때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영접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3만 불 시대에 5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안 되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국격이 두테르테만큼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두테르테가 갔는데 외교부 장관이 나왔는데 우리 대통령 가니까 차관도 아닌 차관보가 나왔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장 이완섭 시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면회 방문을 했는데 면장 문 걸어 잠고 있고 6급도 안 나오고 7급이나 8급이 나와서 영접을 한 겁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합니다. 가서 얻어 터지고 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200개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외교적인 교섭을 하면서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만큼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어요. 들렸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다 넘어갔었던 그 원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가지고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21조 원의 계약을 가져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53조 원의 50년간 운영권 가져왔습니다. 약 한 75조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세계의 원전 시장이 수천억 조예요. 이 원전 시장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국가의 수출입은행 등 여러 가지 큰 대형 금융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부족해요. 기술이 우리가 좀 낮습니다. 원전은 그 이면 계약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보복을 위해서 이거 뒷공문이 조사한 겁니다. 아랍 왕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이나 다른 곳에 핀란드 이런 데 많이 원전을 우리가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나 중국 사람이 가가지고 저 사람들 원전 계약하면 큰일 난다. 뒷조사한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받잖냐라고 우리 공격하면 저희 나라 원전 수주가 불가능한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여러분들 무너지고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위안부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습도 못할 거 외교 관계에서 맺어지는 이 어그리먼트는 30년 밀봉한 후에 개봉하는 겁니다. 정부가 못하니까 민간 TF라는 걸 통해서 오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강경화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10억円받아온 거 되돌려준다 그랬어요. 문제 제기 안 하겠다. 재협상 요구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숙적이 일본입니다. 우리 민족한텐. 외국에 가서 FTA가 되든 어떤 큰 무역이 되든 이것들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먼저 FTA를 해서 우리 국익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외교 문서를 30년 지나기도 전에 다 까발리는데 신뢰 없는 대한민국으로 공격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다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매듭을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오신 대표님이나 이 시대를 살고 가면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록 야당이지만 제대로 된 심판 못하고 제대로 된 소리 못하고 견제를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위기의 미래의 세대한테 위기의 한국을 미래 세대한테 넘겨준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충청에 도지사도 만들고 시장 군수도 만들고 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다 쓸어서 이 정권한테 심판이 어떤 것인지 국민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이번 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도당위원장으로 각 시군 돌면서 제가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후보자들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치하는데 그냥 소박하게 합시다.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풀어주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잡아 주십시다. 그게 우리 당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상공인 요즘에 갈 데가 없습니다. 모든 걸 격식을 깨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모아가지고 간담회하고 바꿀 법률 받아보고 앞으로 이분들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만 인사가 아니라 700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10년 인사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당 우리 도당에 책임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계신 소상공인, 장애인, 차상위 계층, 노약자 모든 분들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여러분 믿고 제가 앞에서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 당 이길 수 있게 여러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세종 충남 당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시는 다 아시다시피 2012년 7월 충남 연기울 모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인사에도 이렇게 충남 도당과 함께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세종시당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조직을 정비하고 저희 주요 당직자들 매월 정기회를 통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정치대학원을 잘 개설해서 마쳤고 앞으로는 6월 13일 선거 기간 동안 세종 시민들에게 밀착형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개발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6월 13일 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자의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커팅해 주시고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거짓 평화구걸, 안보위기, 민생 파탄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다. 자유한국당의 주인은 우리다. 6.13 지방선거의 승리자는 우리다. 누구? 우리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